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중년 이후 성병, 이른바 황혼성병이 조용히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성병이냐,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국내 보건복지부 자료와 대학병원 감염내과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에서 성병 진단을 받는 환자의 수가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연령대에서는 성병이 발병해도 조기 발견이 늦어져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중년분들의 멋진 후반기 인생을 위하여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피임과 예방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콘돔 사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비뇨기과학회가 조사한 결과 55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나이에 맞춰 굳이 콘돔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성병은 임신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파트너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특히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 세정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상식입니다. 성병은 체액뿐 아니라 점막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되며 씻는다고 해서 이미 전파된 바이러스나 세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황혼 이혼이나 별거 또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늦은 재혼이나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재혼율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건강검진을 함께 받자는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동호회, 커뮤니티, 심지어는 소개 앱을 통한 만남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런 경우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성병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면역력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방어 능력, 즉 면역 체계가 점점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라면 며칠 앓고 지나갔을 가벼운 감염도 중년 이후에는 쉽게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임질 감염이 전립선염이나 부고환염으로 번지면서 불임이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60대 이후 성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만성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성병은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고 회복 속도를 늦추며 결국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30% 이상이 피임 기구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실제로 매독이나 임질, 심지어 HIV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분명히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한 번도 성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배뇨통이나 발열, 원인 모를 발진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성병일 수 있다. 는 말을 듣는 상황.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 나이에 실제로 그런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지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병은 조용히 다가오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예기치 못한 합병증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전립선염, 불임, 면역 저하, 심지어 암 발생과도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고 심지어는 내일 내 몸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요.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 감염내과에서 진료받은 사례를 토대로 각색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 김성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건설업에 종사하다 정년퇴직 후에는 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비교적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연애를 즐겼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는 고열과 배뇨통, 그리고 피부 발진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몸살이라 생각하고 버텼지만 증상이 악화되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내린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도 2기. 이미 체내로균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였고 치료가 늦었다면 신경계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내 나이에 무슨 성병이냐 라며 한동안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지만 결국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처음부터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내 노후가 이렇게 흔들리진 않았을 것이라며 깊은 후회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박재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회사 생활 끝에 황혼 이혼을 경험한 뒤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찾을 줄 몰랐다며 기뻐했지만 몇 달 뒤 정기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HIV 양성 판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믿기 어려워 재검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젊은 층과 다르게 박 씨는 초기 치료를 미루면 훨씬 빠른 속도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군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치료에 들어가 큰 위기는 피했지만 그는 그 후 모든 모임에서 가장 먼저 건강검진은 꼭 하셨냐?고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 일부는 이미 비슷한 증상이나 불안을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성병이 더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발병 확률 때문이 아닙니다. 발견이 늦고 합병증 위험이 높으며 치료 후에도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한비뇨기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남성의 40% 이상이 성병 관련 증상이 있어도 일시적인 증상일 뿐이라고 생각해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의 최근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환자일수록 초기에 진단받는 비율이 젊은 층보다 30% 이상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 노후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주의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감염내과와 비뇨기과 의사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 수칙들입니다. 첫째, 정기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데가 없는데 무슨 검진이냐?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병은 대부분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일시적인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스스로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매독은 초기에 작은 궤양이 생기지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끝난 줄 알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몸속 깊이 균이 퍼져가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또 임질은 단순한 배뇨통으로만 나타나는데 중년 이후에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정기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성생활이 활발한 분이라면 6개월에 한 번은 비뇨기과나 감염내과에서 성병 패널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만으로도 대부분의 주요 성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 발견 시에는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 완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안전한 관계 습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임신 걱정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임 도구 사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신과 성병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콘돔은 단순한 피임 도구가 아니라 성병 전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1차 방어막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HIV 전염률은 90% 이상 감소하고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같은 세균성 성병은 70에서 8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관계 시작 전부터 착용하고 관계가 끝날 때까지 벗지 않아야 하며 한 번 사용한 것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의외로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는 중간부터 쓰면 된다, 거나 씻고 나면 괜찮다, 라는 잘못된 상식이 여전히 퍼져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감염 위험을 그대로 키우는 원인입니다. 셋째, 면역력 관리입니다. 성병이 감염되더라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회복이 빠르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작은 감염도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를 늦추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고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면역세포의 활성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또 과음은 면역세포를 마비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술은 되도록 줄이고 대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 아연, 셀레늄이 풍부한 채소와 해산물은 면역세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채소 샐러드에 견과류를 곁들이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습관만으로도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달라집니다. 넷째,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괜히 분위기 깰까봐 나이가 있는데 이런 얘기 꺼내면 이상할까 바라는 이유로 건강 이야기를 피합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화야말로 두 사람의 신뢰를 쌓는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은 받으셨는지 궁금하다 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실제로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파트너와 성병검진 여부를 공유하는 습관만으로도 감염 가능성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대화를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기보다 함께 건강을 지키자는 표현으로 접근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보에 대한 열린 태도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성병 이야기를 들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젊은이들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히려 50대 이후가 성병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리기보다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대한비뇨기과학회,
세계보건기구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성병 관련 정보는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주치의나 검진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본인의 건강 상태와 연령대에 맞는 정확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에 열려있는 태도는 단순히 지식 쌓기가 아니라 내 몸과 삶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황혼의 삶은 결코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두 번째 전성기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놓친다면 그 여정은 예고 없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남은 날들을 더 빛나게 살기 위한 작은 길잡이입니다. 몸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 두려움 대신 용기를 내어 검진을 받는 한 걸음,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혼은 어둠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붉게 타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환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오늘 전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당신의 길 위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